안녕하십니까. 신장내과 PK 7조 허준성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분량이 많은 관계로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86세 여성으로 응급실에 9월 17일 내원하였으며 신장내과에 9월 18일 입원하였습니다. 주소로는 쓰러질 것 같다고 호소했고 응급실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이상으로 신장내과 병동에 입원하였습니다. 내원 수년 전 지속된 어지럼증으로 타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고 2025년 1월 이후 악화로 비디오 안진 검사, 디퓨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불분명하였습니다. 내원 5일 전 증상 악화로 본원 신경과 외래를 통해 본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뇌 MRI상 PCA 테리토리 인팍션이 확인되었으나 뇌 병변과 증상이 코릴레이션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했는 혈액검사 결과에서 크레아티닌 상승이 관찰되었습니다. 내원 당일 급성 신손상 배제를 위해서 내과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그 다음날 361 병동으로 전실하였습니다. 과거력입니다. 2024년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어깨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서 약물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2000년 진단을 받았고 약물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이상 지질혈증은 약물 치료 중에 있었으나 진단 시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간염이나 결핵 소견은 없었습니다. 암, 그리고 약물 반응,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도 없었습니다. 2005년 뇌출혈로 진단을 받았고 수술은 시행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는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빈혈 진단을 받아 타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신장질환은 과거력이 없었습니다. 2012년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 2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였고 2025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독감으로 입원했다고 합니다. 응급복부 수술을 시행한 과거력이 있다고 하였으나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자궁 절제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약물 복용력입니다. 현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빈혈, 뇌출혈,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약물 복용 중에 있습니다. 사회력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가족력 또한 특이 소견 없었고 신질환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통 문제입니다. 전신 무력감과 피로감을 호소하였으며 발열은 없었으나 오한을 호소하였습니다. 어지럼증 또한 호소하였습니다. 활동 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안정 시에는 호흡곤란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식욕 부진이 있었으며 구내염에 의한 구강 통증으로 식사 부진이 있었습니다. 비뇨기계 문진에서 뇨에는 있었으나 배뇨 실패를 반복하였다고 하고 하루 30회가량 노이를 느꼈다고 합니다. 혈뇨 같은 경우에는 소변은 나오지 않으나 닦았을 때는 옅게 묻어 나온다고 하였고 부인과적 질환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초기 바이탈 사인입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시행했는 신체 진찰 결과입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액검사 결과입니다. 빈혈 소견이 보이고 또한 중성구 수치가 높습니다. ESR과 D다이모 수치 또한 높아졌습니다. 일반 화학검사 결과입니다. BUN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져 있고 GFR과 CKD EPI 수치가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RP 수치도 16.58mg/dl로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또한 93.9%로 낮아져 있습니다. 요 분석 결과입니다. 백혈구와 단백질이 검출이 되었으며 니트라이트도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현미경 분석 결과 다수의 백혈구가 관찰되었으며 소량의 적혈구가 관찰이 되었고 또한 박테리아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응급실 내원 당일 시행했는 체스트 AP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응급실 내원 당일에 촬영했는 abdomen 스파인 사진입니다. 체스트 CT 결과입니다. 포컬한 브론키եկ타시스가 관찰이 되고 좌하엽에 피브로틱 밴드가 관찰이 됩니다. 경한 이소파자이티스도 관찰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abdomen CT 결과입니다. 다수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광벽에 이드마터스한 월 티크닝이 관찰되었습니다. 양측 유레터에 월 티크닝이 관찰되었고 양 신장이 커져 있고 또한 다수의 시스트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담도계의 딜라테이션과 스플레노메갈리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이적으로 유테린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사진입니다. 왼쪽 신장 하이널 레벨에 지름 33mm로 시스트가 관찰이 됩니다. 오른 신장 하이널 레벨의 아래쪽에 지름 16mm로 시스트가 관찰이 됩니다. 장축 길이는 오른쪽 87mm, 왼쪽 80mm로 나타났습니다. 유리너리 블래더 월 티크닝이 20mm로 관찰이 됩니다. 유테러스는 관찰이 되지 않거나 위축되어 있는 소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뇌 MRI 사진입니다. 좌측 posterior cerebral artery territory에서 경색이 확인이 되나 임상적인 양상과 코릴레이션이 되는지는 추후에 진단이 다시 필요합니다. EKG 소견은 정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진 신체 진찰 결과 그리고 영상검사 및 혈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서 작성해낸 프로블렘 리스트입니다. Hematuria with urinary retention 그리고 문진 결과 나타난 general weakness, fatigue, dizziness, dyspnea가 있고 영상 결과상 나타난 posterior cerebral artery infarction 그리고 abnormal한 abdominal CT finding이 있습니다. 바이탈 사인에서 하이퍼텐션이 나타났고 랩상 low hemoglobin, elevated BUN creatinine, low EGFR, elevated high sensitivity CRP 그리고 abnormal한 urinalysis 마지막으로 당뇨병 과거력까지 프로블렘 리스트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블렘 리스트를 바탕으로 작성했는 임프레션입니다. sepsis를 동반했는 요로의 감염, 급성 신손상, subacute left posterior cerebral artery infarction, hypertension and diabetes, 그리고 배뇨장애가 있고 또한 uterine prolapse와 gynecologic condition을 배제를 해야 됩니다. 진단계획과 치료계획입니다. 먼저 sepsis에 대해서는 락테이트 레벨을 체크하고 항생제 투약 전 블러드 컬처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즉각적인 광범위 항생제 투여가 시행이 되었으며 피프라실린 타조박탐 정주를 하였습니다. 요로의 감염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먼저 유리널리시스와 유린 컬처 센시티비티 테스트를 시행하였고 STD 이벨리에이션과 펠빅 이승도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 그리고 영상 검사 또한 필요합니다. 신기능과 전해질 감시 하에 충분한 수액 공급을 시행하며 또한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프라실린 타조박탐 정맥 주사를 고려할 수 있으며 듀레이션은 적어도 10에서 14일간 필요합니다. 급성 신손상에 대한 진단검사 계획과 치료 계획입니다. 먼저 프리위널, 인트린식, 그리고 포스트위널에 대한 원인 감별이 필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검사로는 유리널리시스가 있고 소변 전해진 검사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급성 신손상이 진행되는 정도, 신기능 정도, 그리고 염증 소견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널 울트라사운드 통해서 수신증 여부나 아니면 obstruction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처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원인 교정이 있겠으며 수액 공급, 항생제 정주, 신독성 약제 스크리닝 이후 중단 혹은 교체,
그리고 폴리 삽입 등이 있겠습니다. 혈력 확정 안정이 중요한데 수액 공급을 하면서 고령과 또한 심장 비대 소견을 고려하여서 체액량 과다에 주의합니다. 체중 변화와 인풋 아웃풋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투석의 적응증을 고려하여서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때 응급투석을 시행해야 합니다. 요로감염, 급성신손상, 폐혈증 이외의 컨디션에 대한 진단계획과 치료계획입니다. 9월 17일 시행했는 블러컬처에 대한 결과입니다. 9월 17일 시행했는 유린컬처 결과입니다. 먼저 클랩시엘라 뉴모니아가 동정이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감수성 검사 결과표입니다. 대장균 또한 배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쪽이 감수성 검사 시행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입원 이후의 프로그레스 노트입니다. 먼저 9월 22일자 문진은 EMR로 대체를 하였으며 23일 오전부터 직접 문진을 시행하였습니다. 초기 검사했을 때보다 비유행과 크레아티닌 비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GFR도 36ml/min per 1.73m/제곱으로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스타틴 C 베이스 GFR은 20ml/min per 1.73m/제곱으로 크레아티닌 베이스로 측정했는 EGFR보다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하이 센시티비티 CRP는 4.670mg/dl로 아직 높게 나왔습니다. 검사 소견으로 바탕으로 하여 작성했는 프로블럼 리스트와 그에 따른 임프레션입니다. 유리너리 트랙 인펙션과 급성신손상이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어큐트 파이엘로네프라이티스와 그 다음에 아네미아 of chronic disease가 있었습니다. CKD related 아네미아를 배제를 해야 된다고 임프레션을 잡았습니다. 진단 계획입니다. 감염의 진행 상황과 항생제 반응 평가를 위해 혈액검사, 화학혈액검사, 그리고 생체 진행 후 관찰과 임상 증상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평가를 위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비유행 크레아티닌 비율과 또한 크레아티닌 그리고 시스타틴 C를 통해 측정했는 GFR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수액 치료 중이므로 전해질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종, 혈압 변화, 호흡음, 심음 이상, 그리고 인풋 아웃풋을 관찰하며 체액량 평가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용약제의 신동성을 검토해야 되며 obstruction 의심 시 신장 초음파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 관련하여서 타조박탄 피페라실린을 투여를 시작하였으나 신기능과 항균제 내성 고려하여서 9월 18일 입원 이후로는 피페라실린 설박탐 2일 3회 투여로 변경을 하였고 10에서 14일 동안 치료를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체액량 평가 그리고 전해질 평가를 이어가며 수액 투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GFR을 관찰하고 또한 대사산증, 고칼슘 혈증, 요독증, 체액량 과다에 감시하며 응급투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나 발열 시 아세트아미노펜 투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CKD 연관 아네미아가 확인이 되면은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처방 가능하며 혈전 페리틴이 200나노그램/ml 미만일 시 IVIR 처방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발열, 요통, 어지럼증, 혼돈 등 증상 악화 시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부종, 호흡곤란, 가려움증, 멘탈 스테이터스의 변화 등 이상이 발생 시 응급투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의료진을 알리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신기능의 추적이 필요하고 또한 필요시 응급투석 및 조직검사가 필요함을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 통한 철분과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나 만성 홍파병 진단 시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보다 적은 양으로 단백질 섭취 제한이 필요함을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빈혈이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 체위 변경 및 이동 시 낙상에 주의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주관적 소견으로는 입안이 헐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바이탈과 인풋 아웃풋 그리고 혈당에는 전날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시행한 신체 진찰 검사와 그 다음에 랩 검사 결과입니다. 의식 상태 명료하였으며 결막이 창백하였고 오목 부종은 없었습니다. 구내 점막에 궤양이 다수 있었습니다. 폐음과 심음은 정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복부 진찰 결과 방광은 촉진되지 않았고 복부 압통, 반발 압통 없었습니다. 갈비 척추가 압통 없었습니다. 전날 비교하여서 비유에는 61.1mg/dl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크레아틴은 1.27mg/dl로 다소 낮아졌으며 Estimated GFR도 38로 상승하였고 시스타틴 C 베이스드 GFR은 19ml/min으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CRP 또한 3.020mg/dl로 전날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새로 작성한 프로블렘 리스트와 임프레션입니다. 전날의 임프레션과 비교하였을 때 변경사항은 AKI인 리커버리와 만성 콩팥병으로의 진행 그리고 당뇨병성 콩팥병의 유무를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임프레션으로 잡은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한 영상검사 결과 시스토실이 의심이 되었으며 또한 문진과 신체 진찰 결과 아프터스 스토마타이티스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추가된 진단검사 계획입니다. 먼저 시스토실과 그 다음에 유리너리 트랙 인펙션 관련하여서 셀프 보이딩을 시도하게 하고 보이딩 여부와 포스트 보이드 레지듀얼 유린 메셔먼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의가 있음에도 배뇨에 실패하거나 방광의 잔뇨가 확인이 될 때 보이딩 시스토 유레트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 시점은 급성 신송상과 신우신염 증상 해소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인과 의뢰하여 골반 내증 시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내염 관련해서 구강 진찰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급성신성상과 만성콩팥병이 이행 중인지 혹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만성콩팥병이 있었는지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리널 스캔을 통해서 정확한 신기능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으며 당뇨병 유병 기간이 짧고 급속도의 신기능 저하가 있음을 고려하여서 신장 생검 이후 만성 콩팥병과 당뇨병성 콩팥병 소견을 관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으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서 생검의 필요성 재평가를 GFR 추적 관찰과 그 다음에 UTI APM 회복 이후에 영상학적 평가 재시행 이후로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구내염 관련해서 적절한 휴식과 영양 공급에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경험적인 항증균제 사용해서 호전 관찰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강 병면 그리고 인후까지 병변 확대 관찰되면 펑갈 컬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된 치료 계획입니다. 시스토실 진단 이전까지 폴리 거치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토실 진단 시 수술적 치료가 시행될 수 있으나 히스테렉토미 과거력 가능성과 또한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서 패서리가 적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국소 마취제 통해서 아프타성 구내염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계획에는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24일의 경과 관찰입니다. 힘이 없고 입이 아직 불편하다고 호소하였으며 구내염 통증으로 정상시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25일 또는 26일에 퇴원 또는 전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이탈 사인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신체 진찰 소견은 23일과 비슷하였습니다. BUN은 58.5mg/dl로 낮아졌으며 크레아틴인은 1.28mg/dl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Estimated GFR도 38ml/min으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시스타틴 C 베이스드 GFR도 19ml/min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이 센시티비티 CRP는 2.220mg/dl로 전날보다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리널 스캔 결과입니다. 관류 상태는 정상이었고 측정했는 GFR은 44.5ml/min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 작성했는 프로그램 리스트와 임프레션입니다. 전날과 큰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진단계획의 추가 사항입니다. 시스터실 연관하여서 폴리 제거 시점 이후 배뇨 곤란 증상 재발을 확인하고 필요시 영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계획의 추가 사항입니다. 퇴원 전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전원 시 피효 항생제 세펙심 100mg 1태블릿을 BID로 약제 변경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약제 감수성과 신기능을 고려하여서 용량 조절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 교육 추가 사항입니다. 히스테렉터미 히스토리 그리고 나이, 배뇨 곤란의 임상 증상 고려하여서 시스토실 진단 가능성에 대해 안내를 하고 시스토실 진단 시 요도의 기계적 압박으로 인한 배뇨 곤란과 여러 개의 반복 감염의 위험성이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 시 폴리가 유지하기로 결정이 되면은 도뇨관 관련 요로 감염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도뇨관 관리를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감염 증상이 발생 시 즉시 병원 내원하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해부학적 구조적 이상이 동반되는 요로 감염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스토실 진단 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을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증에 의한 정상 식이 회복에 장애가 지속될 시에는 퇴원 이후에 적절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기능 악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증을 비롯한 불편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치료 계획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육 계획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텍스트 리뷰입니다. 요로계 감염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로계 감염은 신우, 요관, 방광, 요도를 포함하는 요로계에 미생물이 존재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균요는 요배양 검사에서 배양균이 밀리리터당 10의 5승계 콜로니 이상으로 검출이 될 때입니다. 무증상 세균요는 박테리유리아가 나타나는 동시에 증상이 없는 상태인데 요로계 감염과 무증상 세균요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요로계에 구조적이나 기능적 이상이 없으면 단순 요로 감염이라고 하고 요로계 구조적 기능적 이상이 있거나 당뇨, 만성 홍박병과 같은 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 발병한 요로 감염을 복합 요로 감염이라고 합니다. 병태 생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인자들이 발병에 관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상행성 감염입니다. 여성에게서 요도가 짧고 회음부 오염 가능성이 높아 여성에서 발병 빈도가 높습니다. 주요 원인균으로는 이콜라이와 클랩시엘라 뉴모니아가 있습니다. 이는 본 증례 환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위험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 소견은 하부 요로계 감염과 상부 요로계 감염이 다른데요. 하부 요로계 감염은 빈뇨, 절박뇨, 배뇨통, 하복부 불쾌감 등 배뇨 관련 증상이 주를 이루고 발열 및 전신 증상이 없습니다. 상부 요로계 감염은 높은 발열과 오한, 측복부 통증과 특징적으로 척추 갈비가 압통이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 환자에서는 비특이적으로 의식 저하나 쇠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셉시스가 동반된 경우에는 저혈압과 빈맥, 호흡곤란, 장기 권류 저하 등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에는 다양한 검사들이 이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변 배양 검사 결과입니다. 이외에도 복합 요로계 감염, 폐쇄가 의심이 될 때는 신초음파 또는 CT 유로그래피를 통해서 영상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상부 요로 감염, 하부 요로 감염,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인자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부 요로 감염에는 기저질환이 없는 성인 여성에게서는 표준요법 3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용되는 약제로는 니트로퓨란토인,
벤파트림 등이 있습니다. 포스포마이신의 경우에는 3g 경구 투여를 통해서 단회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상부 요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과거 신우신염의 기억력 등이 있으면 치료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파일로네프라이티스입니다. 경증, 중증도 그리고 합병 요인이 있을 때 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 단순 감염으로 상대적으로 경한 경우에는 7일에서 14일까지 치료를 하게 되고, 주로 플로로퀴놀론 또는 시프로플록사신을 이용하게 됩니다. 감염이 심하고 합병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그리고 암피실린 정주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IV 세프트리악손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치료 시작 이후 48시간에서 72시간 후까지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다른 합병인자 유무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항생제 감수성을 확인하여 항균제 교체가 필요합니다. 복합 요로계 감염과 유로셉시스의 치료에는 피페라실린, 타조박탄, 카바페넨과 같은 광범위 항생제가 이용이 되며 치료 기간은 최소 10에서 14일입니다. 혈육동학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돈유관 관련해서는 발생이 돈유관 거치를 했는 기간과 가장 밀접한 관리가 있기 때문에 돈유관을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산부는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의 제한이 크기 때문에 먼저 1분기에 대한 무증상 세균류에 대한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세균류가 관찰될 경우 치료를 하는데,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는 태아 귀독성 때문에 사용하지 않음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설포나마이드와 플로로퀴놀론도 마찬가지로 인부 근기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생제 치료 종료 이후 증상 소실이 확인이 필요하며, 재발성 요로계 감염이 있는 여성에게는 예방적으로 로도즈 안티바이오틱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험인자 교정도 필요합니다. 돈유관 거치하는 환자는 가능한 한 제거가 필요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무균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콩팥병과 신손상 환자는 크레아티닌과 신기능을 추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로셉시스 회복 환자는 2에서 4주 후에 외래 추적을 하여 유리널리시스와 그 다음에 컬처를 통해서 잔존 세균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